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한 이후 진행되었던 대학별 정원 배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규정상 의대 교수 1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교수 1명당 학생 1.6명에 불과합니다. 네 배 가까이 늘어서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게 됐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지역 의료를 살리고 필수 의료를 살리는 것은 의사 숫자가 당연히 아니거든요.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사회적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무더기 면허 정지 사태는 유예됐지만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입장은 완전히 갈려 있습니다. 의료계 내부의 시각차도 큽니다. 현재 의대 정원 추진 상황과 의사들의 반발,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 노출된 의료개혁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화영 기자가 의대 정원 배정 결과와 교육 문제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가동한 지 5일 만에 대학별 배분 인원을 결정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학부모에게 준비할 시간을 부여하고 대학도 재반 절차를 거쳐 제때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속도감 있게 정원 배정위원회를 가동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핵심 배정 기준으로 증원되는 2,000명 중 82%가 비수도권에 배분됐습니다. 대학별로 적게는 늘어나는 정원이 한 자릿수인 반면 많게는 기존보다 4배 이상 정원이 확대됐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 7곳은 정원이 20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대학 교육 여건을 보면 수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규정상 의대 교수 1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교수 1명당 학생 1.6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들은 다른 입장입니다. 20명 정도의 증원을 원했는데 200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서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게 됐는데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부족한 카데바로 해부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의 교육 인프라로 늘어난 정원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의대가 교육 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92개 기본 기준에 따라 평가에 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도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시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교육 인프라에 대해서 저희 의평원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간신히 맞추고 있는 그런 대학들도 존재를 하는데 만약 이런 대학에서 학생 수가 갑자기 3배에서 4배로 늘어나면 상당히 많은 어떤 이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되고요. 현재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져 집단 유급 사태가 빚어지면 내년은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의 대규모 휴학이나 유급 사태가 일어나는 게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진짜 현실화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총 기존의 3,000명 학생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총 8,000명의 학생을 저희가 교육을 해야 되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교육부가 대학별 수요 조사를 토대로 교원 및 시설 등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대학 교육 여건 등을 사전에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이번 의대 증원 배분의 최대 수혜지가 됐습니다. 전체 증원 인원 2,000명 가운데 1,639명이 비수도권에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비수도권에 편중된 파격적인 증원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대전과 충남의 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충남대 의과대학입니다. 정부의 이번 의대 증원 배분 발표를 통해 이곳을 포함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지역 거점 국립대 의과대학의 정원이 모두 200명으로 늘었습니다. 거점 국립대뿐만 아니라 정원 50명 미만의 이른바 미니의대로 불리던 지역의 의과대학들도 대부분 정원이 100명까지 증원됐습니다. 증원 배분 발표가 나자 비수도권 지역 광역자치단체 12곳에서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환영의 목소리를 낸 것은 그동안 계속돼왔던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한의사를 포함한 전체 의사 수는 서울이 4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세종 197명, 경북 212명 등으로 집계되며 많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비수도권에 편중된 증원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장치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큰 상황. 최근 경상국립대는 전국에서 최초로 지역의사 전형 모집을 예고했습니다. 우선 정원의 5% 수준인 10명 내외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고 졸업 후 10년 정도를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학생들이 지역에 근무를 할 확률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지역 인재 전형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정주 여건 개선과 교육비 지원 등 늘어난 정원만큼 지역 의사를 늘리기 위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임을 하든지 교수로 임용이 되는데도 지역에 많은 그런 장점, 장려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책의 내용처럼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분명 지역 필수 의료가 강화가 될 거고. 다만 의사들의 자유의지로 정할 수 있는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 기피 현상은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과 의사들의 반발 과정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 중심의 대학병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전혀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전문의가 일해야 할 자리에 속된 말로 전공의를 갈아넣어 병원이 운영되는 의료체계의 민낯이 다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전체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은 37.8%에 달합니다. 주요 대학병원들은 40%를 훌쩍 넘습니다. 대형 병원만 이익을 늘려가고 병원을 확장해가는 시스템인 것이죠. 현재 수도권에는 대형 병원들의 분원이 만들 병상 수만 6,000개에 달하는데요. 대학병원들은 또 얼마나 많은 전공의를 필요로 할까요? 수가 조정이 정답일까? 필수 의료 분야 수가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의사단체는 이에 반대하고 모든 분야에서 다 함께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죠. 전체 수가가 높아지면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유발해 결국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료계 일각에선 수가 조정은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수익만 늘어날 뿐 전문의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적은 데다 수가 인상의 혜택을 보기 위해 전문의들의 개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진료비를 인상해야 하나? 진료비 인상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일부 의사들은 이를 두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국민 반발에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료비 인상으로 진료를 강화하고 각종 비급여 검사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의료 쇼핑을 줄이는 효과도 거론됩니다.
PA, 즉 진료 지원 간호사 업무의 법제화 문제. 간호사들은 그동안 수술 및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 상황 시 보조 등의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해 왔는데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PA 간호사들이 위법과 탈법의 경계선상에 서 있어 온 건데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사이 최소 5천여 명의 진료 지원 간호사가 상급 종합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공의가 집단 행동에 들어가자 정부는 PA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시 조치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법 개정 논의를 재개할 전망입니다. 의대 증원 발표와 더불어 정부의 필수 의료 확충 청사진도 나날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한데요. 정부의 의도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대학별 배정을 끝으로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월 6일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한 이후 진행되었던 대학별 정원 배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늘어나는 의대 정원 대부분은 지방에 배정됐습니다. 지역 의료 강화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 의료 확충안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하여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지역 필수 의료 강화 방안도 속속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역의 민간 공공병원을 소아, 분만, 응급, 외과계 수술 등 필수 의료의 거점 병원으로 특화하겠습니다. 전국 국립대병원은 지역 의료의 중추를 육성하고 전공의들도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유인 체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행위별 수가 체계도 가치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소아, 분만, 중증 응급 등 필수 의료 기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인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합니다. 올 들어 1조 원을 들여 필수 의료 수가를 인상합니다.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것입니다. 점차 속도를 내는 정부와 달리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의 취지엔 공감하더라도 의사들이 봤을 땐 이전에 없었던 굉장히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서 큰 그림으로는 굉장히 괜찮다. 이런 이 판단들도 많았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견해차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지금 부딪히는 부분은 의사 인력 수급 개선 바로 이 자리부터 지금 부딪혀서 뒤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일단 증원의 효과에 부정적인 데다 의료계도 마찬가지로 필수 의료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지역 의료를 살리고 필수 의료를 살리는 것은 의사 숫자가 당연히 아니거든요. 증원이 당장의 해결책도 아니란 겁니다. 2,000명을 늘려서 필수 의료가 살아난다 해도 10년이란 세월이 이상이 걸리지 않습니까? 서울 주요 5대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필수 의료 위기는 국민 모두가 매일 피부로 겪고 있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병원 선순환이란 목표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첩첩산중. 정부와 의사들 간 대립이 지속하는 가운데 아직 출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반발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사직 사태까지 벌어진 상황인데요. 정부와 의사단체들의 입장은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의사들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커지는데요. 대화에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서로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내세워야 합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중 하나인 고령화의 경우 고령층에 대해선 진료 및 치료 중심이 아닌 돌봄 의료로의 전환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사단체는 저출생 추세를 근거로 의사 증원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만
저출생과 맞물리는 고령화에 대한 문제는 쏙 빼놓습니다. 어그리 투 디스 어그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차이에 대한 인정이야말로 대화를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전제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상대가 차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있는 주장을 내놓아야겠죠. 대화의 기술, 갈등 조정의 기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여줄까요? 이번 주 뉴스 프리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